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나오죠. 중요한 공식. 기초 재고자산 더하기 단기 매입비용 빼기 기말 재고자산은 뭐다? 매출원가다. 자, 그 내용 참 여러 번 쉽게 설명드렸네요. 방가로 2번에 나와 있어요. 매출원가의 계산 밑줄 치지 마세요.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직접적인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그 130원에 하나당 100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판매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팔았다면 120원에 팔았네요. 100원이 매출원가에 해당하며 제품을 200원 들여서 만드는 250원에 팔았다면 200원이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품 매출과 관련한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네모 박스 별표시 10개,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X, 옆에 있는 동그라미 4까지 X 예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에 X1년 말 현재 재고자산과 관련된 수정전 시산표가 다음과 같고 기말 재고 실사 후 기말 상품이 10만 원일 경우 당구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결선 수정 무기를 수행하시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만 구해볼게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니까는요, 상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 합계는 5만 원, 잔액도 그래서 5만 원, 매입은 20만 원, 그리고 그래서 잔액도 2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넘어올 때요. 상품은 5만 원이 넘어왔대요. 상품이라는 거 5만 원이 있었었는데 단기에 뭐요? 단기에 20만 원인가요? 2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구하는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 방금 설명드렸어요. 뭐예요? 기초 재고자산 더하기 단기 매입비용, 매입 금액 빼기 기말 빼기 기말 재고자산이에요. 기말 재고자산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맨 위에 두 번째 줄. 실사 후 기말 상품이 창고를 다 들었다 놨더니 우리 창고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대요. 10만 원은 안 팔린 거예요. 단기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기초 더하기 매입 비용, 매입 금액 빼기 기말 재고자산입니다. 하면은 얼마예요? 5만 원 더하기 20만 원 빼기 10만 원 하면 15만 원이 매출원가네요. 자, 반가로 3번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재고자산도요, 우리 12월 31일 날 평가를 해야 돼요. 왜? 제대로 된 금액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재고자산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조금 전에 봤듯이 도둑을 맞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요, 뭐죠? 모래 같은 거를 팔고 있는데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주유소라고 있는데 주유소 밑에 이렇게 창고를 탱크를 계속 기름을 이렇게 부어놓고 팔고 있는데 기름이 뭐 구멍을 통해서 증발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없어질 수 있어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런다? 얘네들을 감모. 그리고요, 내가요, 공책 7을 팔고 있었어요. 공책 7을 팔고 있는데 이게 원래 100만 원에 사가지고 아니죠, 5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라고 그랬죠. 5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공책 7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내가 사서 100만 원에 팔라고 했는데 시세가 30만 원에 3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나 이거 하나 팔면 팔수록 20만 원씩 손해예요. 그러면은 이걸 미리 알려줘야겠죠. 내가요, 이거 50만 원을요, 12월 30일에 결산을 하면서 봤더니 100만 원커녕 50만 원도 커녕 30만 원밖에 못 받게 생겼어요. 평가를 해보니까 30만 원이네요 해서 얘는 평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내용으로. 내가 만약에 100개를 하나당 만 원에 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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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이 중에서 나도 모르게 도둑이나 아니면은 뭐 분실이나 아니면 침수나 이런 걸 통해서 100개가
95개밖에 안 남았어요. 95개 밖에 안 남았어요. 얘도 하나에 만 원에 샀으니까 만 원이겠죠. 근데요,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는요, 95개도 하나당 만 원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95개도 하나당 2,000원에밖에 못 파는 거, 2,000원이 아니라 8,0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당 8,000원. 어차피 없어진 5개에 대해서는 이게 8,000원 받든 만 원 받든 못 파는 거잖아요. 자, 100개를 만 원에 사왔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세보니까 95개밖에 없어요. 95개. 걔네는 만 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죠. 만 원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걔네 자체도 만 원도 아니고 8,000원이에요. 자, 100개가 95개가 된 거는 뭐예요? 수량이 떨어졌어요. 수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95개가 만 원에 받던 게 95개 8,000원 받던 건 뭐예요? 받게 되는 건 뭐예요?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단가가 떨어졌어요. 자, 수량이 없어진 거는요, 우리 감모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감모 손실로 이야기를 하고요. 단가가 떨어진 거는 우리가 이걸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는 12월 30일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를 했더니 손실이 나면 평가 손실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 더. 감모를 손실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둑 맞거나 도둑을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분실을 당한다거나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감모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정상 감모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 걔는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정상적으로 없어지는 애들, 정상적으로 없어지는 애들, 정상 감모. 뭐요? 우리 모래를 파는데 뭐 증발을 할 수도 있죠. 술을 파는데 술이 조금씩 증발할 수도 있죠. 이런 거는 매출 원가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또 평가 손실은 우리가 팔라고 갖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 가치가 떨어져서 하락해서 재고자산 같은 게 평가 손실 나오는 거는 매출 원가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 내용이 우리 214페이지 반가로 한번 재고자산 평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밑줄 한번 칠게요. 네모 박스 밑에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네모 치시고요. 계속해서 밑줄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 네모 하신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적어주세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밑에 양가로로 해서 나온다는 거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슬러시 그어주시고요. 반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 정상적 동그라미, 매출원가 동그라미. 계속해서 밑줄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 비정상적 동그라미, 영업의 비용 동그라미. 자, 한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현재 엑셀 연말 현재 재고자산 수불부상의 기말 A 상품의 재고 수량이 100개, 한 개당 취득단가 1,000원으로 기록돼 있다. 결산 시 재고 실사를 수행한 경우가 5개가 분실되었고 95개는 진부화되어 판매 비용을 고려한 후 한 개당 예상 판매액은 500원이다. 지금 나왔던 내용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숫자 조금 다르죠. 엑셀 연말 현재 재고자산 수불부상에는 기말 상품 재고는 100개, 수량이 100개고요. 한 개당 취득단가는 1,000원이래요. 한 개당 취득단가는 1,000원이래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결산 재고 실사 창고를 들었다 놨다 수행한 결과 5개가 없어져서 95개고요. 95개는 진부화되어서 이제 1,000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받는데요? 1,000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팔면 500원을 받는데요. 이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액과 여기 하나 빠져있는 게 있네요. 자, 요 사이에다가 분실되었고 사이에다가 이걸 적어주세요.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넣어야죠. 이 분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교재가 친절하지 못합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액 한번 구해볼게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어디에 나와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개수에 없어지는 거에 따라서죠. 그러면은 100개가 1000원짜리를 사왔는데, 그래서 10만원으로 사왔는데 95개만 남았고요. 5개 없어져서 하나에 1000원씩이니까는 얼마예요? 얘는 95,000원이네요.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얼마예요? 5,000원이네요. 감모손실 5,000원. 자, 그 5,000원 없어지고 나서 95개를 95,000원에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95개를 얼마예요? 47,500원이 됐나 보네요. 그러면은 95,000원짜리 팔라고 했는데 47,500원밖에 못 받겠어요. 이 차이 금액 얼마예요? 47,500원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4번 재고자산의 기간기속 조정 컷오프 잘라내는 거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페이지 94페이지 미착상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딱 내가 나를 입장을 집어넣어서 1. 선적지 기준인지 도착지 기준인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선적과 도착지, 선적지 도착지 질문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적이라는 건 배에 실는 거거든요. 그럼 판매하는 사람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는 걸 선적한다고 그래요. 그럼 선적지는 선적지 여기까지만 배송을 해주면 판매자는 끝. 도착지는요, 배가 타고 와서 여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착지 조건은 여기까지 갖다 주는 게 끝. 왜냐하면 보통 12월 31일에 배는 이 바다 위에 동동 떠 있어요. 그럼 이게 이 물건이 누구 거니? 판매자 거니? 아니면 구매자 거니? 이걸로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나 꼭 집어넣으세요. 내가 판매자? 내가 판매자인가? 아니면 구매자인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은 X1년 12월 30일에 원가가 만원인 상품을 12,000원에 한강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고 외상 매출을 인식하였다. 한강도 동일자로 매입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 상품은 X2년 1월 3일에 주식회사 한강에 도착하였다. 잘못한 거죠. 1월 3일에 팔린 걸로 도착지 인도저니까 1월 3일에 팔린 걸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들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이 경우 주식회사 3일과 한강이 X1년에 각각 수행해야 할 결선 분계는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내가 먼저 3일의 입장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3일. 3일은요. X1년 12월 31일에 어떻게 했어요? 판매를 하는데 분계를 쳤대요. 분계는 언제 쳐야 되는데? 1월 3일에 쳐야 되는데. 분계 잘못 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상품을 12,000원에 팔았죠? 그러면은 매출 12,000원 발생하고요. 외상 매출금 12,000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리고 상품이 없어지면서 상품 10,000원짜리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10,000원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 10,000원. 자, 어떻게 없애주면 돼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매출 와주고 상품 반대쪽으로 와주고 외상 매출금 반대쪽으로 와주고 매출원가 반대쪽으로 와주면 되겠죠? 이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12,000원 매출 12,000원도 이쪽에 와서 적어주면 돼요. 매출원가 10,000원을 반대쪽에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상품 10,000원도 반대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한강은 어떻게 했어요? 한강은 잘못 분계한 거? 한강도 원래 그때 사오면 안 됐었어요. 그때 자기 게 아니었어요. 1월 3일에 한강에 도착을 했으니까 1월 3일에 분계를 쳤어야 됐어요. 한강은요.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고 했겠죠? 외상 매입금 얼마요? 12,000원. 12,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상품은 12,000원.
자, 이거 없었던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분기를 쳐주면 되겠네요. 상품 12,000원, 외상매입금 12,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금 길게 달려왔네요. 결산 계정 과목별로 결산 수정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서부터 재고 자산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자, 그 다음 기타의 유동자산 부채에 대해서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